자, 8월 24일 IDP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카드 프린터 제조업체인데 요즘 상장주들 뻥튀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장주가 원래 공모가에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0%까지 방어를 해놓은 것처럼 시작도 플러스 10%까지 상장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2배까지 상장 가능하게 만들어놔서 여태껏 기관 투자자들만 재미를 보는 시장이었습니다. 뻥튀기가 줄어든다는 뜻은 개인 투자자도 먹을 자리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태껏 영림원 소프트랩까지 기관 투자자가 실컷 뻥튀기 시키고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서도 개인 투자자는 당장 이 매수세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물리게 되고 반토막 나고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최근에 셀레믹스가 25% 정도 그리고 미투젠이 7% 정도 뻥튀기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공모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25%나 7%도 뻥튀기가 맞기 때문에 그냥 다 뻥튀기라고 칭하겠습니다. 25%, 7% 그 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가보다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시작했음에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종목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 뒤부터 어디까지 시세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뻥튀기가 안 된 종목은 언제라도 올라와서 고점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전에 영림원 소프트랩 이게 53%인가 뻥튀기 되었으며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파마가 100% 이루다가 100% 2배 뻥튀기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상장하는 것들 뻥튀기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경쟁률이 높다 싶으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뻥튀기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25%, 7%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시가총액이 낮으면 수요가 많아서 기관 투자자 입맛에 따라서 언제라도 2배를 뻥튀기 시킬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뻥튀기가 안 된 종목은 먹을 자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는 오르는 경우가 세력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세력이 되어서 주가를 올리던가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뻥튀기 되고서 무너지고 이런 패턴이 뻔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목들 보면은 E&D라는 종목도 그렇고 적당히 시작하는 알짜 종목들이 몇 개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이 세력은 2배 뻥튀기 된 것에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으며 적당히 50% 이내에서 시작하는 종목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50%에서 더 낮아질수록 30%, 20% 이렇게 뻥튀기가 덜 되면 덜 될수록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온다면 셀레믹스가 첫날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27%까지 갔는데 미투젠도 뻥튀기가 안 되니까 첫날에 12%가 무너졌습니다. 보통 첫날에 장대 음봉 나오면 심하면은 20% 이상도 무너지는데 10%에서 주가가 방어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둘째 날에 이렇게 다시 고점을 뚫어주었습니다. 보통 첫날에 무너지게 되면은 둘째 날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신규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좀 쉽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주로도 꾸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이번에 상장하는 ID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제목만 보거나 지금 이름만 보고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까 신규주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첫날에 함부로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신규주 매매 방법은
여태껏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생 목록 신규주 메뉴에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 프린터 제조업체인데 월요일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당연히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뻔한 것은 희망 공모가가 8,800원에서 9,800원, 상단인 9,8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19,600원까지 상장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 가격 근처에서 시작을 하거나 그냥 2배의 시작을 한다면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여태껏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잘된 종목 최근에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거를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 한 개도 없습니다. 한국파마, 이루다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가 사는 지점이 고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당연히 시초가가 중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이내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15,000원 이내?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은 뻥튀기가 정말 쉽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험해수 쌓아놓고서 2배 시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의 결정에 따라서 시초가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이 잠깐 급락이 나왔어도 찾아보면은 먹을 종목들 널렸습니다. 그냥 이 보이는 종목들,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면 그 어떤 종목에서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뻥튀기 되는 종목을 무리해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뻥튀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첫날 매매를 아예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켜줬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 신규주 영상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 신규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쉽게 시세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파악을 해야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1100대 1. 이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루다가 3000대 1, 한국파마가 2000대 1. 수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경쟁률 894대 1. 저는 얘들이 그냥 시초가부터 던져가지고 최대한 뻥튀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000원, 12,000원에 시작을 해도 어차피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서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올라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개인 투자자가 몰려서 이런 작은 종목들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세력이 붙었는지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주식수가 600만 주 정도인데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193만 주입니다. 29.1%. 이 정도 시가총액에 이 정도 물량이라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며 아마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품절주다, 시가총액이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2배 뻥튀기 된 종목 중에 잘된 종목이 없습니다. 잘된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낮아서 2배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무조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는데 2배 뻥튀기 된 다음에도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종목을 고점에 무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정말 그냥 1% 먹고서 칠 생각이 아니라면 2배 뻥튀기 되었을 때는 그냥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구주주 물량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없는 편이며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여태껏 2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 보면은 예상 체결량을 봤을 때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 기관 투자자들끼리 시초가에 던지지 않고서 2배 쌓아가지고 2배 시작한 다음에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것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수치가 기억나지 않지만 딱 동시호가 체결이 되었을 때 아마 한
40만 주, 50만 주 정도, 미투젠도 거의 그 정도 수준. 시초가의 기관 투자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DP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시초가에 이 예상 체결량의 수십만 주 이상, 뭐 최소 한 20만 주 이상, 시초가의 예상 체결량이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힐수록 기관 투자자가 그냥 팔고선 나간다는 뜻입니다. 얘들이 두 배 뻥튀기 시키지 않고서 팔고서 나간다는 뜻인데, 차라리 15,000원 이내에 형성이 되면서 예상 체결량이 좀 많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장가로 매도한 다음에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안 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레빅스처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주를 대응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예상 체결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구주주가 던지는지 기관이 던지는지, 얘들이 던지면은 얘들이 시작하자마자도 매도가 크게 나올 텐데, 그 매도 물량이 진정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버텨줬을 때, 저는 이런 구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관 투자자 물량 나가고서 그 물량 전부 다 받아 먹고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이거는 신규주 당일 매매에서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의 차트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미련 없이 던져준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첫날 미투젠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 하루 종일 하락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하락에서 머무는 것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황금선을 유지해 주는지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거래량 증가하고서 그 뒤로 거래량이 일정 수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투젠 비교해 보시면 시작할 때만 잠깐 거래량이 나왔다가 그 뒤로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 이 정도가 유지가 되었다면은 그 뒤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예상 체결량에 얼마 정도 잡히는지, 얼마나 뻥튀기가 되는지, 그리고 신규주들 장시작 1분 전이 중요합니다. 1분 전이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신규주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작 1분 전 8시 59분인데 1분 전에 이 셀레믹스라는 종목이 공모가 대비 한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상 체결량 잡히는 게 뭐 한 40만 주에 10%, 이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단 1분 만에 이 10%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신규주는 장 시작 1분 전에는 호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의 매도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든 뭐 마이너스 10% 갔다가 1분 만에 뭐 보합까지 올라오던가, 아니면은 두 배 뻥튀기 시키는 척 했다가 뭐 30%까지 떨어진 다음에 1분 남기고서 이 30%가 또 50%, 60%까지 올라가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분 동안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 매수세가 붙으면서 뻥튀기가 정말 심할 정도로 된다면, 이 1분 동안 정말 심할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함부로 시초가에 들어가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도 1분 전에 제 기억으로는 10%에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15%가 올라온 것인데 단 1분 만에 15%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규 시장의 종목들, 원래 이런 종목들이 그냥 1분 만에 15%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레믹스는 1분 만에 15%가 올라왔음에도 방어가 되었는데, 보통 이것보다 가벼운 종목들, 훨씬 더 가볍거나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은 1분 만에 막 20%는 기본이고 심하면은 30% 이상, 이런 거는 그냥
일단 시초가나 장 초반의 매매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도가 전부 다 나온 다음에 진정될 때를 공략하던가 아니면은 VI가 걸렸을 때 그때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VI가 걸리는 종목들은 걸리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상승을 본 다음에 접근을 하더라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주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 그리고 대표적인 단일가 거래, 그리고 동시호가 9시랑 3시 반, 여기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이 서로 체결되려는 매수세 때문에 남은 1분 동안 좀 심하게 뻥튀기가 되어 버린다면 그거를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들어가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가 나오거나 그 뒤에 잠깐 순식간에 1%, 2%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급등이 이렇게 반등이 심하게 나온다면은 그 뒤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 급락하는 수치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급하게 오를수록 떨어질 대로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호가든 단일가 거래든 시간의 거래든 딱 체결 직전에 가격이 좀 순식간에 뛰어버린다면은 그거를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상한가를 가는 급등주가 갑자기 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잡기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당장 매수세가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영상을 보여드릴 때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 들어가서 주가가 갑자기 좀 크게 급등이 나온다면 저는 절대로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단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구경을 했다가 잠깐 눌리면서 빠지지 않을 때 그런 구간을 이용합니다. 잘못 추격 매수하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는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IDP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지만 각종 상황과 예상 체결량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오르는 것은 절대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매수세가 강해 보여도 함부로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물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DP 주가 저도 첫날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램으로 셀레믹스처럼 좀 장 초반에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 좋겠지만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첫날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주가가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그에 맞는 대응만 해준다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